20년 기출문제가 하나씩 하면 돼. inspiration 뭡니까? 영감이죠. 영감은 웃긴 것이다. 영감은 강력하다. 뭐 할 만큼 충분히? 산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건 뭡니까? 형용사 enough to 부동사죠. 그렇죠? to 부동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가 되는 거죠. 영감이 strike 때리다는 것은 영감이 생길 때 이 말이죠. strike는 원래는 치다 때리단 말인데 영감이 우리 뇌리를 때리는 거죠. 영감이 떠오르면 이것은 작가로 하여금 forward 뭡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작가를 데려간다. 마치 rushing 뭡니까? 막 달려오는 torrent가 뭐냐면 급류예요, 급류. 막 몰아치는 급류. flooded river 홍수가 일어난 강에 막 몰아치는 급류 마냥 우리를 작가를 앞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여전히 또는 아직 if you wait for it 그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 중요한 거죠. 뭐 한다? 영감이 엄청난 건 알겠지만 뭐 하는 거야? 네가 그저 영감이 너에게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뭐하다? 영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러니 뭐죠? 아이러니 우리가 보통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이러니가 뭡니까? 좀 예상 밖의 일이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은 창조된다. 뭐에 의해서? 자 이거 콤마콤마 빼고 갑시다. 전형적인 고등학교 2, 3학년 모의고사형 지문이죠. 너무나 많은 일이 사실은 생성된다. 뭐에서? By those who might not even describe themselves as particularly inspired. 어떤 사람들? 그들 스스로를 특별히 영감을 받았다라고 묘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산이 옮긴다든지. 사가만 사가. 사가는 시죠. 우리가 그 옛날 그리스 뭐 로마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영웅시 뭐 흔히 말해서 또 대하소설이나 영웅시 영웅소설 이걸 우리 보통 사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웅소설이나 대하소설 같은 것들이 또는 그랜드 뭡니까? 아주 웅장한 뮤럴 벽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지기도 한다. 저기 보니까 병렬구조죠. 맞죠? 여기 is pp를 그대로 인용해서 mountain is 빼고 pp saga is are 빼고 pp grand mural are 빼고 pp 그냥 명사 pp 껴서 병렬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들은 등장한다. 매일 그들은 매일 나타난다. 매일 그냥 쇼 뭡니까? 매일 쇼 그냥 등장한다는 것은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 묘사하지 않아. 나 엄청나게 특히 나는 영감을 많이 받아서라고 묘사하지 않아. 대신에 그들은 그냥 나타난다. 매일 뭘 뜻합니까? consistency죠. consistency가 뭐야? 예, 일관성이죠. 일관. 그들은 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일단 어떻게 해? 손을 어디다가? 키보드에다 올려놔. 나 영감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단 뭐 하는가? 모르겠지만 실행부터 하고 보는 거야. 실행. 되겠지 하고. 그리고 펜을 종이에다가 가져다 두고.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에 담아만 두었던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시킵니다. bit by bit. 느리지만 일관되게
조금씩 word by word 단어 하나하나씩. 아마도 not even recognized. 그들은 아마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 속에서 영감이 그들을 때린다. 즉 영감이 생긴 거죠. Hundreds of tiny.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백 개의 작고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스코피 하면 현미경이죠. 그런 방식으로 as they push through 그들이 어떻게 push through 헤쳐 나간다 죠. 그들이 헤쳐 나가면서 뭘 헤쳐 나가? 또 다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bit by bit.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 점점점 그 양은 많아지죠. 그 다음에 I write 나는 쓴다. 영혼이 나를 감동시킬 때, 영혼이 나를 매일매일 움직일 때 라고 윌리엄 포크너라는 사람이 그런 명언을 남겼다죠. 이것이 바로 뭐야? principal way, 바로 원칙적 방식이다. 어떤 방식? 목관대에 빠져있죠. 바로 작가들이 소설에 해당되는 약 5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소설을 끝내는 방식이다. 매년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바로 전국 소설 쓰기의 달 동안 5만 개의 단어를 쓰는 방식이 bit by bit, word by word,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로 조금씩 끊임없이 그저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키보드 앞에 선다. 키보드 앞에 앉는다. 펜대를 들고 책상에 앉는다. 이 원칙은 apply, 적용하다가 아니고 적용되다라는 수동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디 적용돼? To being creative. 그렇죠? The rest of the year as well. 단지 소설 쓰는 그 한 달만 뿐만 아니라 또한 나머지 해, 즉 소설을 안 쓰는 12개월 나머지 동안 계속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 원칙은 적용된다. 결국 얘기가 하는 말이 뭐냐? 한 줄 요약하면 창의력은 어떻게 생긴 게 아니다. 느닷없이 나 창의력 줄게요라고 영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봐?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는 순간 정말로 막 점 단위로 미세한 그런 정보로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순간 조금씩 우리를 앞으로 발전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맞나? 자, crucial role이 뭡니까? crucial 뜻이 뭐죠? 결정적인 말이죠. 결정적인 뭐야? role, 역할들. 뭐로? persistent가 바로 아까 말했던 consistent와 동의합니다. 그렇죠? 꾸준한, 일관된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노력 어디? ing 알죠? 뭐뭐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라이팅을 하면서 답은 1번이고 distinct 뭡니까? 뚜렷한 features 뭐죠? 특징들, 어떤 특징들? 인기, 현대, 이 contemporary가 현대의입니다. 인기 있는 현대소설의 특징들 1도 관계없다. 중요성, 디테일은 뭡니까? 매우 상세한 묘사. 소설 쓰는 데 있어서 상세한 묘사의 중요성 아닙니다. revival 뭐죠? 부활, 부흥. 뭐의 부활? 소설 읽기 부활 아닙니다. classical literature, 고전 문학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맞죠? 아무리 피해갈라 해도 우리가 했던 그 작전과 멀어지지 않아. 글을 읽고 글에 대한 한 줄 요약이면 충분하다. 자, 2번 봅시다. 주제를 적절하게 the act가 뭐야? 행위죠. 본다라는 행위입니다. 이 본다라는 행위는 appear, 뭐처럼 보여? 매우 자연스럽다. 그래서 항상 so, 형용사, that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형용사 해서 땡땡하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나머지 it is difficult, 어렵다. 뭐 하는 게 vastly,
방대하게입니다. vast라는 형용사가 방대한이잖아. 방대하게 sophisticate 뭐죠? 정교한 machinery가 기계류야. 그렇죠? 그러니까 방대하게 굉장히 정교한 기계류 underlying 뭐죠? the process 그 과정 아래에 있는 이게 underlying 기저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런 말이죠. 그 기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저 있는 그 기계류 되던데 이게 또 뭐냐면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도 돼. 기계가 안 되면 메커니즘이 뭐니? 일종의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체계죠, 체계. 그 메커니즘 체계입니다. 그 체계를 어떻게 또 뭐도 되면 뭐 머신으로하면 장치란 말도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더 가깝겠다. 기계란 말이. 지금 밑에 순서 싹 보니까 인간의 뇌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시력이라고 미리 한번 쑥 보고 이 독해를 보는 거거든. 그래야 내가 읽는 게 올바른 방향을 가니까. 즉 우리가 이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력이죠. 지금 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뭐 하기 어려워. 그 복잡하게 얽힌 그 체계, 그렇죠? 이 본다는 과정 아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체계를 어떻게 appreciate 뭡니까? 우리가 평가하다도 되지만 이게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뭐 그러니까 눈을 저쪽 방향으로 돌리니까 눈앞에 있는 사물의 형태가 들어온다, 색깔도 들어온다. 괜찮아. 근데 그걸 우리가 속속들이 그 정교한 과정들을 이해하는 건 어려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it may be as surprise. 근데 아마도 데띠아가 가져오니까 진주 이것이 땡땡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매우 놀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about이 뭡니까? 대략이죠. 1/3가 3분의 1이잖아요. 인간 뇌의 3분의 1이 어디에? 인간 뇌, 즉 인간 뇌가 이제 판단하고 처리한 3분의 1이 어떻게? devoted 뭐뭐에? 예, 기여되다 또는 헌신되다 또는 몰입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력의 seeing에 투자되는 게 거의 인간 뇌 용적의 3분의 1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놀라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뇌라는 것은 has to perform 뭔가를 수행해야 돼. 뭘 수행해야 돼? 엄청난 양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단 말이죠. 뭐 위해서? To interpret 뭡니까? 해석하기 위해서인데 이와 같이 to 부동사가 뭐야? to 부동사가 부사로 끼움을 그러니까 부사가 뒤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ambiguous는 필수 고3 단어인데요. 해봐. ambiguous 뜻이 뭐야? 모호한이죠. 근데 어떻게? 모호하지 않게. 자, 시각 정보가 들어왔어. 그걸 모호하게 해석해버리면 어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게. 다른 말로 어떻게? 분명하게 또는 explicit하게. 자, 여러분 이거 고3 단어죠. explicit 뭐야? 명백한입니다.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뭔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해석해? 수십억의 포톤이 뭡니까? 포톤이 뭐야? 우리가 포톤은 광이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광원이 되겠죠. 광원. 그러니까 뭐랄까? 입자, 광입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포톤, 입자. 입자로 다른 말로 particles 이라고 하죠. 스트리밍은 거의 어떻게 물 흐르듯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이러한 그 광입자, 이 광입자의 수십억 개를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해석하는 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 Strictly speaking 무슨 말이야? 그것을 엄격히 말하자면 엄격히 말해. 모든 visual sense 뭐죠? 이런 시각적 장면들은 다 ambiguous하죠. 그 우리가 보는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보는 게 진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철학적인
그런 얘기가 과학계에 나오겠지.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 장면들은 뭐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뇌는 어떻게? go through 뭐죠? undergo. 겪다. 뭐를 겪어? 이 굿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enormous 같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뭐 하려고? disambiguate 뭡니까? 아까 ambiguous가 동사가 되면 ambiguous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명확하게. 그렇죠. 우리 clarify 뭐야? clarity가 명확성인 clarify야. clarify. 명확하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명확하게 해? 여러분의 안구에 부딪히는 정보. 아까 말했던 뭐야? 위에서 말했던 엄청난 그 입자들 수십억 개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 이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죠. 마음으로써 뭐를 해야 돼? 이 take는 take into account가 중요한 거죠. 무슨 뜻이야?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는 겁니다. 뭐를 고려함으로써 그 맥락도 고려해야 되고 그 눈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 또 뭐야? assumption 가정 저거 보고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혹시 저게 아닐까라는 추정과 가정까지 막 해나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수십억의 정보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다 보니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굉장히 눈은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doesn't happen effortlessly. 아무런 노력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환자들에 의해 demonstration 뭐죠? 입증되는인데 이 as 하나만으로도 듯이처럼이래요. 어떤 환자들입니까? surgically죠. 외과적으로 즉 수술했단 말이죠. 외과적으로 지금 회복 중인 사람들 어디로부터 그들의 시력 그러니까 눈에 어떤 수술했단 말이죠.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한가? 아니네요. After decades of blindness 수십 년간의 시력 상실이죠. 앞이 안 보이는 경험을 수십 년간 한 다음에 눈 수술을 했어. 그로부터 회복되는 환자들에서 입증되듯이 they do not suddenly see 그들은 어떻게 갑자기 보지는 않아 세상을. 그러나 어떻게 must learn to see 심지어 어떻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본다는 행위는 생각만큼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수십억 개의 그런 정보가 눈에 들어오면서 뇌는 엄청난 것을 뇌가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안과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입증되는 바에 따르면 그냥 눈이 그냥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이후에도 많은 재활 훈련이라든지 배움의 단계를 겪어야 된다. effort 우선 세상은 어떻게 케야력이죠. 매우 우리가 혼돈이죠. 혼돈적 공격과 같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눈을 뜨니까 어떻게? 형형색색의 여러 모양과 여러 채색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even 심지어 optics 뭡니까? optics. 우리가 optics 하면 optical 하면 광학이란 말이거든요. 그 우리가 optic measure 하면 안과 검진, 안과 시력 검정? 시력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 눈의 시력들이 완벽하게 기능을 하는 시간조차 그들이 아까 누굽니까? 안과 수술을 했던 맹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눈의 시력이 완벽하게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저게 시력입니다. 시력. 그들의 뇌는 반드시 어떻게? 눈은 돌아왔어. 장기로 눈이란 장기가 그 기능을 회복했어. 그런데 그 뇌는요 반드시 배워야 돼. 어떻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아까 말한 유입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은 또 뇌가 해야 될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 노력 없이 되는 일인 같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처리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걸 처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 못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뇌와 눈은 엄청난 일을 지금껏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perceptual clash 뭡니까? 이거는 틀렸죠. 인지적 충돌입니다. 지금 충돌을 말하고 있잖아요. 뇌와 눈 사이에 인지적 충돌. 아니죠. 지금 사실은 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협업이 생겨야 되죠. cooperation. 서로 협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틀렸습니다. significant role 뭡니까? 중대한 역할. 뇌가 뭐함에 있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걸 했어? 항상 선생님이 물음표 하는 거는 두세 개 하는 거는 답일 가능성이 있다. unintended 뭡니까? 의도치 않는 영향. 의도치 않았어. 계획되지 않은 계획이 없던 거야. unplanned influence of visual ambiguous data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 이 학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 일하는 학습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학습에 있어서 모호한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무슨 데이터야? 비주얼 데이터죠. 여러분 비주얼 데이터가 모호합니까? 분명하죠. 아닙니다. 다양한 장점, 시력을 이거 통찰력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지. 사이트니까 애들 어떻게 이 시력인가? 아니에요. 통찰력, 뭔가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꿰뚫어보는 내적 힘이죠.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 아닙니다. 컨텍스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자, 가장 흔한 optical illusion 뭐죠? 이런 시각적 illusion 뭡니까? 허상. 어디? discerning. 단어 나왔죠? discern 뭡니까? 여러분 그거 작년에 했던 또 올해 초까지 했던 그 능률 1편 1장이 납니다. 식별하다. discern. discernible. 식별 가능한. 시각적 스티뮬리가 자극들이에요. 우리가 자극을 영어로 뭐라죠? 스티뮬러스라 그러죠. 이게 복수입니다. 시각적 자극들을 식별함에 있어서 광학적 허상에 흔한 아니죠. 어딜 봐도 답은 뭡니까? 2번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3 문제고요. 고3 실제 출제 문제인데 뭐 근 5년 안에 있는 걸 보통 보라 그러잖아. 수능 직전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problem frame은 뭡니까? 문제를 뭐하는 거야? framing을 뭡니까? 틀 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화란 말이죠. 문제의 구조화는 account은 뭡니까? 이거는 account for amount군요. account가 아니야. amount to 명사나 ing 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해당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당하다. 자, 그래서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은 어디?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것은 이 사실은 둘은 같다는 거죠. define은 뭡니까? define. 정의하다 말이죠. 뭘 정의해? What problem you're proposing to solve? 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고자 제안하고 있느냐? 목관대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 네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중구난방하겠죠. 초점도 없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구조한다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부터 식별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아까 결정적이라는 영어 단어 뭐 있었어요? crucial이죠. 지금 이거 모두 다 기출 문제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매우 결정적인 활동이다. 왜? 뭐 때문에? The frame you choose. 너가 지금 선택하는 문제 framing. 그 틀은요. strongly, 강력하게 영향을 줘. 어디에? 너의 이해에 어떤 문제를 이해. 야,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 뭐니?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부터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은 같은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문제를 프레이밍 한다는 것은 구조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지. 결국 내가 이 문제를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그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condition이 뭡니까? 조건을 하는 거, 조건화한다. 뭐를? 너의 approach가 이 방법이에요. 접근법입니다. 어떤 그것을 해결하는 접근법의 조건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for an illustration, illustration 뭡니까? 설명 또는 사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이죠, 설명. 그러니까 for us illustration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의 설명을 위해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고려해 보자. Thibodeau and Brokdisky's 모르겠어요. Series of experiment. 이게 시리즈가 연속된이란 말이죠. 연속된 실험인데 요거 실험을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 where 바꿀 수 있는 in which 그 실험에서 우리가 위치가 여기 있는 실험이죠. 이 실험에서 이 두 사람은 어디야? 사람들한테 뭘 요청한 거야? 어떤 방법을 요청한 거야. 어떤 방법?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디? 한 지역사회에서. 그 실험 과정 속에서 비실험자들에게 범죄를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들이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바는 아래와 같았어. The respondent은 뭡니까? 응답자들이죠. 그 응답자들의 제안, 어떤 제안? 방법이죠. 어떤 방법? 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그 제안들은 변화시켰어. 변화했어. 어떻게? 상당히 굉장히 변화하더라. 뭐에 따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그들의 이런 제안이 자꾸 바뀌던데 뭐에 따라 변하더라? whether인지 아닌지. 메타포 뭡니까?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하는 거. 자, 범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던 은유가 바이러스 뭡니까? as a beast.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바이러스라고 묘사했을 때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beast 뭡니까? 짐승. 이것을 바이러스로 묘사했는지 또는 비스트로 묘사한지에 따라 뭐야? 그들이 했던 제안이 막 바뀌더라는 거죠. 자, 범죄를 바이러스로 묘사했을 때, 범죄를 비스트로 묘사했을 때 사람들의 제안하는 바가 막막만 바뀌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present 뭡니까? 제시했다. 뭘 제시했어? 뭘 줬다? 메타포와 함께. 뭐라고? Comparing crime to virus. 그렇지? 바이러스가 도시로 진입하는 것으로 범죄를 묘사했던 그런 메타포와 함께 들었던 사람들은 뭘 제시했어? 강조하더라. Prevention. 이 바이러스니까 뭐야? 예방이죠. 범죄 예방의 차원이죠. 맞지? 그러니까 뭐야? 백신을 맞고 하는 등 또는 개인 위생을 챙기는 듯한 이런 예방적 느낌으로서 범죄율을 줄이자고 했고 또 address 뭡니까? 대처하는 겁니다. 뿌리.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근원을 다루는 거죠. 근원적 뿌리 문제 어디? 그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거예요. 알겠나? Such as eliminate 뭡니까? 맞아요. 일단 뭐부터 없애는 거야? 뭘 제거해? 가난을 없애야 되는 거고 또는 교육을 개선하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회 문제를 대처하고 그래서 예방에 집중하자는 거죠. 바로 바이러스로 묘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people presented with the beast metaphor 바로 짐승으로 그 범죄를 묘사했던 것과 함께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주장했다? remediation. 이런 remedy 뭡니까? 치료법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 문제는 생겼지. 그러니까 생긴 문제를 대처하자는 거야. 문제의 근본, 그러니까 그 범죄의 근본을 다루는 게 아니고 뭐야? 이미 생긴 문제, 그 범죄 자체를 다루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그러다면 뭐가 필요해? 경찰 인력을 늘린다든지 감옥의 숫자를 막 늘린다는. 그러면 이 자체는 바로바로 문제 해결되긴 하겠죠. 하지만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얘는요.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러니까 돈은 좀 상대적으로 들리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이죠. 중장기적 계획이고 이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아까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예방적 차원으로 했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고. 하지만 범죄를 뭐라고? 해결해야 될, 죽여야 될 짐승, 나쁜
해로운 동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과격하게 대처하죠. 경찰의 인력을 늘리고 감옥의 그 숫자를 늘리는 듯한. 알겠나? 네, 그러면 답이 뭐야? 질문을 똑바로 하는 것의 중요성.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유란 건 뭐니? 은유는 뭐 하는 데 쓰인 거야? 정의하는 거야.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인 도구일 뿐이지. 알겠나? reasons, 이유들, 어떤 이유들. 왜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구조하는 것이 잘 봐. 왜 문제를 구조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그러니까 문제를 구조하면 어떻게? 해결책을 못 찾는다 이 말인 거야.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잖아.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하면 어떻게? 해결책 해결되겠지요.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어떤 방법이 나오냐가 달라짐을 얘기하는 거지. 문제 정의를 하는 게 문제 해결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prevent가 방지하다잖아. 말이 안 되죠. 뭐야? usefulness, 유용함, 쓸모있음, 예방적 조치입니다. measures, 조치들, 어떤 조치들? 뭐함에 있어서 사회의 그 공동체의 범죄를 줄임에 있어서 예방적 조치 효용성. 이거는 뭐예요? 나와는 있지. 어디에? 하나의 방법 중에 예방적으로 볼 때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했고 눈앞에 있는 걸 당장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지 이걸 주제로 삼기에는 안 돼요. 남은 건 뭡니까? Effective Problem Framing.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의 효과. 어디에 있어서?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 해결 중요성이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